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지난 5일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한 신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이었습니다. 토론 내용 중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두 지사 간의 관점 차이가 명백히 보여서 둘간의 토론을 분석해서 공유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두 토론자의 정치경제적 성향이 담겨있는 서로 다른 이념 성향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사회복지 이념 강의에 앞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란 것이 우리에게 사회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할 만한 듯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약 3가지 부분에서 두 대권 후보자의 견해 차이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처방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처방과 동시에 예방도 고민하느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모두 고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호황이라는 말을 시작하며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피해 대상이 다르므로 대책과 지원 역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피해를 심하게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 진작보다는 생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죠. 다만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소비 진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다소 구태의연한 논리적 허점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갖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마냥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별 방법 역시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들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었죠.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일정 소득이 유지된다 해서 그 선별 기준에서 제외돼서 그 지원금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받지 못하느냐? 고생은 고생대로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느냐 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기가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지원 때는 바로 그냥 입장을 바꿔서 전 도민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었습니다. 토론에서도 그런 말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말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민을 위한 지원은 복지와 경제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접근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지난 1, 2차 지원금 결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들어서 선별적 지원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능력이 가능한 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다지기 통해서 향후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그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하자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지원금 자체를 충분히 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국내 기준으로 머무는 거냐 하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IMF가 현재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OECD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확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인 110%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대의 우리나라가 더욱 여유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빚은 늘리고 개인의 빚은 줄여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현재와 같은 개인 가계 부채 비율에서는 개인의 지출이 이게 활동적으로 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부담들을 국가가 떠안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대다수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상황이나 활동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가 부자라는 일본 보세요. 개개인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다른 것은 선진국 못 따라가서 난리치면서 왜 국가 부채 기준은 그렇게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냐고 꼬집는 이재명 지사에게 원희룡 지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OECD 국가 수준의 복지 지출이 발생할 것인데 왜 서둘러서 복지 지출을 하느냐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복지라고 정의한 상태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니 어쩌면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통받지 않는 국민이 없는데 어찌 선별적인 복지를 하자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더더욱 안 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졌느냐 아니면 단순히 경험에 근거한 과거를 답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간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국간의 빈자리를 채워 넣을 방안을 고민하고 난 후에 가장 적절하게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일의 예를 들면서 지출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엄격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곳간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뭐 사용된 게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됐었나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그 곳간이라는 곳에 들어있던 것들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적 상류층들의 주머니만을 채웠을 뿐이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를 적절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토론 내내 원희룡 지사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도 미래에는 어차피 복지 지출이 많을 테니까 현재 미리 할 필요 없고 현재 지출하더라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이죠. 이에 반해서 이재명 지사는 원희룡 지사의 논리들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국채 비율을 예로 들어서 국가 채무가 800조네 900조네 하면서 국민들 불안해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압박하지 말고 정확한 OECD 국가 평균 채무 비율을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건실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덜어줄 여력이 있는지를 사실 그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금액이 100만 원 지원이라도 내 주머니가 좀 어느 정도 찼을 때 100만 원과 지금처럼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면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국가의 채무가 좀 늘더라도 국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속에서나 보는 일상을 현재 우리 살고 있습니다.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하루에 상당수들이 폐업하고 5명 이상이 모여서 맘 편히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나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최루탄 가스가 터집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그랬었죠. 영국이 코로나 전염률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던 대영 제국이었죠. 프랑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따로 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일본 수상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해서 코로나 확산이 하루하루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용기를 갖고 옛 것으로부터 새로움을 배우고 찾아내는 슬기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현재 필요합니다. 도전하고 이루어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좋은 기회를 놓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